반갑습니다. 이제는 국선도 우리 수련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신 것 아주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귀중한 시간을 내신 만큼 이 시간이 좀 알차고 보람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몇몇 사범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지도자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인 호흡법에 대한 강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시간을 가져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생각했거나 수행하면서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이 호흡법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지역마다 어떤 수련장마다 지도자마다 상당히 많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세한 부분으로 보면 그게 보통 차이가 아니고 엄청나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수련법에 대해서는 참 호흡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이 호흡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지도자 교육이나 모임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올바르게 수련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호흡법이 통일된 호흡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예배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국sun들은 이 호흡법으로 회원분들을 만족을 못 시킨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국sun들은 이 사회에 큰 있어야 될 의미가 별로 없다고. 그리고 실제로 호흡법으로 올바르게 지도를 못한다 그러면 회원들을 꾸준하게 인도해서 지도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과목은 근본당법하고 근본당법에 대한 복진법을 이렇게 저한테 지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도 나중에 조금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국sun도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내용들 그리고 아니면 제가 직접 지도하고 수련하고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정리해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선 그래서 오늘 시간을 이렇게 저는 배제할까 합니다. 오늘 많은 부분은 호흡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이고요. 조금 시간을 내서 근본당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시간이 난다면 직접 제가 이제 호흡법을 지도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전국 도장들의 이렇게 성향을 대충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sun도라는 똑같은 간판을 달고 수련을 하면서도 어떤 도장은 국sun도라는 운동을 하는 도장이 있고 어떤 도장은 국sun도라는 명상을 하는 도장이 있고 어떤 도장은 국sun도라는 수련을 하는 그런 도장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sun도라는 운동을 하는 도장은 호흡법보다는 앞에 준비운동이나 뒤에 정리운동에 이제 좀 무게를 두고 도장에 오시면 회원분들이 호흡법을 익히려는 생각보다 그냥 몸 푸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도장들이 있고 또 명상을 하는 도장이라는 것은 호흡법을 실제로 배 움직이고 들어가고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별로 의미를 안 두고 다들 그냥 생각, 마음으로만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도장이거든요. 준비운동하고 정리운동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호흡을 너무 마음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도장은 수련하는 도장이 아니고 좀 명상을 하는 도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수련을 하는 도장들은 수련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호흡법을 정확하게 띄워가지고 내 몸하고 마음이 이제 동시에 수련이 되게 하는 그런 수련장이 이제 국sun도를 수련하는 그런 도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sun도 수련을 하는 도장이 돼야지 명상이나 운동을 하는 전 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좀 더 다들 아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호흡법에 대해서 조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우리 국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는 구순대에서는 이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이 안 돼요. 글씨가 좀 적죠? 저는 구순대에서 하는 공부를 간단히 요 세 가지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고른다 해서 우리가 신을 한다. 또 마음을 고른다 해서 조심을 한다. 또 호흡을 고른다 해서 조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구순도에 나오는 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구순도 공부는 요 세 가지 공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몸만 고른다 하면은 체조나 스트레칭 같은 그런 운동이 될 것이고, 또 마음만 고른다 하면 명상 같은 거나 참선 같은 그런 공부가 될 것이고, 호흡만 고른다 하면 이제 심호흡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요 세 가지 공부가 아울러 공부가 되게 됩니다. 요걸 따로따로 이제 분리해서도 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국sun도 공부는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도장에서 1시간 20분 과정을 이렇게 수련한다 그러면 1시간 20분 과정을 그대로 하는 가운데 요 세 가지 공부가 아울러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됩니다. 우선 몸하고 마음하고 관계. 몸하고 마음이 이제 서로 연관이 돼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몸의 기력이 왕성하고 하면 마음은 평온하고 안정되고 건전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차분하게 안정되고. 몸에 기력이 생기면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이나 의욕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몸이 허약하거나 몸이 노쇠한 상태가 되거나 하면 마음은 자꾸 짜증이 나게 되고,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짜증이 나게 되고,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이제 자신감이 안 생기는, 의욕이 안 생기는 그런 상태. 그래서 몸하고 마음이 서로 연관이 되게 됩니다. 또 몸하고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젊은 분들은 호흡이 고요하고 깊은 그런 호흡을 할 것이고, 몸이 허약하거나 연세가 많아야 몸이 노쇠한 상태가 되거나 몸이 아픈 데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 숨이 짧고 거친 그런 숨이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만 걸어다녀도 이제 숨이 찬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몸하고 호흡이 서로 연관이 됩니다. 또 마음하고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이 되면 호흡이 고요하고 깊은 그런 호흡을 하죠. 마음이 들뜬 상태가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화를 내거나 하면 숨이 짧고 거친 그런 숨이죠. 그래서 국순도는 이 세 가지를 아울러 공부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순도에서 하는 공부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십니다. 단전 호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 몸에는 기력이 왕성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마음은 평온한 건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단전호흡을 정확하게 잘 하시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은 평온하고 안정이 되게 되어 있고, 또 거꾸로 단전호흡을 잘 하려고 그러면 내 몸에 기력이 있고 몸이 건강해야지 호흡이 또 잘 되게 됩니다. 마음도 안정이 되고 집중이 잘 돼야지 호흡도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전호흡을 잘하면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이런 걸 잘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게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저는 하여튼 올바른 호흡법을 수련해가지고 몸하고 마음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약국이나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서는 그 사람 약이나 주사나 침이나 이런 걸로 그 사람 병을 고친다 그러면 저희들은 올바른 숨 쉬는 법으로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데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우선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구순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전호흡에 대해서 단전 이 자리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전의 위치라 그럴까, 역할이라 그럴까, 뭘 하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단전호흡 뭐 단전의 위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배꼽 안에 이 아랫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랫배 중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려 그러면 배꼽에서부터 세치 위치를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부 대충 잡아봅니다. 배꼽이 있고 누워 계실 때 보면 양쪽 옆에 골반뼈가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요걸 이렇게 연결하고 요걸 이렇게 내려서 이제 만나는 정도이죠. 요 정도를 좀 단전의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그리고 요 위치에 대해서 너무 막 예민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랫배 뭐 전체를 다 단전이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중심을 요 정도로 잡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단전이라는 건 어떤 형체의 장기가 있는 게 아니고 안개나 이슬 같은 거는 무형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한 계란만한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이 양쪽 신장에 이제 의지하게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단전은 어떤 분명히 형체는 존재하지 형체는 없습니다만 무형의 물체로 안개나 이슬 같은 그런 무형의 물체로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이나 사진 같은 걸 찍어봐서는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이 맹점이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나타나서 안 나타나면 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의에서 어깨 경비통 같은 게 아니서 병원 가보면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뭐 아파서 주변의 분도 사진 찍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당신 그렇게 음성이 심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전도 어떤 분명한 구체적인 그런 물체는 없습니다만 안개나 이슬 같은 그런 무형의 물체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이제 이 자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가 하면 첫째는 이 자리가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오래 하시게 되면 우리 몸하고 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그래서 몸에는 중심이 잡혀서 몸이 딱 균형이 잡히고 안정된 그런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음에도 중심이 잡혀서 이제 어떤 일에 동요되거나 흔들리는 마음이 없고 항상 평온한 어떤 밖에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마음에도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자리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을 때면 지도를 하고 수련하면서 느낄 수 있을 때면 저희도 도장에 옛날에 실험하는 실험 선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갖고 이래가지고 편하게 지내면서 자기들 실험 선수는 몸이 아무리 무겁고 굵고 해도 중심이 무너지면 넘어지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중심 잡는 훈련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한테 한 달 정도 수련을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어떤 제의를 듣는가 하면 한 발 들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해서 오래 견디는 걸 해보자고 저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계속 연습했는데도 저한테 오히려 상대가 안 됩니다. 눈 감고 아랫배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훨씬 더 흔들려요. 그런 걸 보다 이 자리가 보면 중심이 되는 자리구나 생각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연세가 한 60 정도 되신 분인데 저는 이제 호흡을 지도할 때 하루 이틀 정도는 누워서 하다가 한 3일이나 4일째가 되면 일어서서도 한 번씩 해보는데 한 60이 조금 넘으신 남자 분인데 서서 눈 감고 이렇게 단호흡을 시키는데 하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흔들려서 못 있을 줄 알았다. 근데 이걸 단호흡을 하니까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첫째 이 자리가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단호흡을 오래 하시게 되면 우리 몸하고 마음의 그런 중심이 잡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몸의 중심이 잡힌다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요걸 말씀을 드리면 단호흡의 호흡이 어떤 의미로 되어 있고 왜 좋겠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방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몸의 중심이 잡힌다는 게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하면 우리 몸에 이제 기운, 힘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체의 사실 모든 기운, 힘이라는 게 아랫배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힘은 여기서 생겨서 각 기관으로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데서 뭐 쌀가마나 물건 같은 거 그렇게 아랫배에 힘을 주거든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힘쓰는 요령을 모르는 분들도 우리가 갑자기 위급한 상태가 돼가지고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랫배에 나도 모르게 잔뜩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부터 이 자리가 그러면 우리 몸에 힘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은 이제 허리가 굽는데 허리가 굽는 이유가 왜 굽겠어요? 허리가 왜 굽겠어요? 자, 질문을 해봅니다. 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랫배에 힘이 있어서 이게 잘 발달하신 분은 절대 허리가 굽지 않아요. 오히려 허리가 굽었던 분들도 호흡을 해서 아랫배가 튼튼해지면 허리가 펴지게 돼요. 그래서 수련 제도 도장에서 며칠만 해도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주 자기가 모르게 펴져요. 그래서 허리 굽는 것도 이제 아랫배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 단전자가 잘 발달하신 분들은 목소리도 우렁차게 되고요. 기력, 담력도 세고 기력도 세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호흡을 지도하다 보면 좀 사회적으로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아랫배가 엄청나게 잘 발달돼요. 뭐 키는 조그마하고 하더라도 아랫배가 아주 야무지게 딱 발달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자가 이제 우리 몸에 그런 힘, 기운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기의 단질이다, 기운의 바다다 이런 말을 또 현대의학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태양신경절이 있는 곳이다, 태양신경총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태양의 방선처럼 뭐가 방사적으로 이렇게 쭉쭉 뻗쳐져요. 그래서 모든 기운이 여기서 생성이 돼서 각 기관으로 보급이 되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두 번째는 우리 몸의 기운, 어떤 힘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sun도의 큰 목적은 뭐 극치적인 체력, 정신력, 도덕력을 길러주는 그런 게 이제 목적입니다만 어떤 단전 호흡의 적은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 몸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기운, 어떤 힘이 모이는 자리에 기운을 쏴주는 게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몸의 중심이 잡힌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우리 사람 몸이라고 그려놓은 몸통입니다. 배꼽이 부족한데 의미가 있으면 이걸 정신, 의식, 마음 다 같은 의미로 보십시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아 상태를 쓸 때는 숨을 어디로 쉬겠습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아 상태를 쓸 때는 어디로 쉬겠습니까?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이제 배꼽으로 나는 공이라는 그런 숨 쉬는 준비가 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이제 음막 연결돼가지고 이제 산소를 공급받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마 뱃속에서 이제 응아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폐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퀴즈 쇼인가 그런 데 보니까 우리 인체 중에서 제일 먼저 활동하는 기관이 맨 나중에 활동하는 기관이 어떤 건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제일 나중에 활동하는 건데 폐입니다. 다른 거는 음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활동을 합니다만 폐는 음마 뱃속에 있을 때는 활동을 안 하고 탯줄을 통해서 이제 숨을 쉬다가 음마 뱃속에서 우리가 응아하면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폐가 열리면서 이건 닫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태어나면 한 1시간 40분 가까이는 원래 옷을 입히지 말아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피부로도 좀 숨을 쉴 수 있게 옷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40분에 좀 폐가 적당하게 작용이 될 때 이제 옷을 입히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어떤 나는 공이라는 그런 숨 쉬는 주머니로 숨을 쉬다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폐로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이 없는 나이, 그러니까 머리를 별로 안 쓰고 사는 나이, 제 기준으로 한 대충 한 서너 살 밑에 애들, 이런 애들 이제 아주 고단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잘 때 숨 쉬는 걸 보시죠. 그러면은 입배도 조금 움직임이나만 아랫배까지 들락날락 하는 이런 깊은 숨을 쉽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엄마 뱃속에서 하던 버릇이 남아가지고 별로 생각이 없을 땐 아랫배까지 들락날락 하는 이런 깊은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 눈이 촉촉하죠. 또 애들이 막 하루 종일 뛰다니고 하는 거를
어른들이 그렇게 뛰다니면 지쳐서 못해요. 그렇게 뛰놀고 해도 금방 피로가 풀리고, 그건 그렇게 되는 원인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하던 버릇이 남아서 아랫배까지 들락날락하는 이런 깊은 숨을 쉬면서 애들은 아주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요. 이렇게 아주 깊은 숨을 쉬면서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살다 보면, 우리가 아까 이 자리가 제가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자리고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고 해요. 여기 있는 기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 가는 자리고 생각하는 자리고, 그래서 이제 다늘들 같은 데서는 눈 감고 이렇게 의식을 손바닥에 두면 뭐가 뭉클뭉클하게 느껴지고 하거든요. 기운이라는 건 그렇게 마음 가는 자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신경을 쓰게 되면 뭐 얼굴이 벌개지고 하는 게 기운이 이로 떠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 복잡한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살다 보면 아까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자리고 기운이 모이는 자리가 이제 자꾸 위로 올라가요. 위로 뜨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30살 됐을 때는 아랫배까지 들락날락하는 이런 깊은 숨을 쉬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중심이 위로 올라가면서 숨이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되면 어깨하고 숨을 같이 쉬는, 그러다 이제 맥이 같이 뛰면 이제 3, 4일을 못 느낀다는. 그래서 숨이 자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명은 다 돼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숨이 나이가 들면서 숨이 위로 올라가면서 몸 골격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나중에 목욕탕 가셔서 한번 연세 드신 분들 몸을 한번 잘 보셔요. 그러면 마르신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우선 관찰하기 좋은 건 뚱뚱하신 분들 보면 표시가 나요.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이가 되면 상체는 전부 뻣뻣하게 굽고 굵어져가고 하체는 아주 허약한 상태, 다리가 허벅지가 골아간다 보니까 다리는 약해지고 아주 세 다리가 되고, 그래서 몸 골격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상체는 굵고 뻣뻣하게 굳어져가고 하체는 허약한 이런 상태.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몸 상태가 되니까 공통적으로 오는 병이 상체가 뻣뻣하게 굳으니까 이제 변비통이 오는 거죠. 목디스크, 저는 목디스크도 원인이 전부 이것 들어가고 나오거든요. 전부 생각하고. 자꾸 기운이 들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목배가 아프고, 기운이 잘 내려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데 기운이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디스크 있는 분들도 실제로 수면 한두 달만 해도 목디스크가 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변비통이 올 것이고 목디스크 올 것이고 뭐 위로 기운이 뜨니까 두통 같은 게, 만성 두통 같은 게 올 것이고 뒷목이 뻣뻣하게 그런 데잖아요. 그리고 상체는 굵은 데다가 하체가 약하니까 전부 다리 아프고 간질 안 주고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무슨 거는 이렇게 된 원인이 전부 여기 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신경을 쓰고 머리를 쓰고 살다 보니까 중심이 위로 뜨면서 몸 골격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무슨 데서 하는 단전호흡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생각을 다시 아랫배로 가져가서 이제 서너 살 된 애들이 숨 쉬듯이 아랫배 깊숙이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아랫배 깊숙이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단전호흡을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체는 튼튼하게 돼요. 하체는 튼튼하게 되고 폐하량이 늘어나면서 상체도 두툼해집니다만 상체는 없는 것 같이 가벼워져요. 몸 권력이 무게중심으로 따질 때 이런 상태입니다. 하체는 튼튼하게 되고 상체는 없는 것 같이 가벼운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 몸 상태로 만들어준 게 아까 제가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하체가 튼튼하게 되니까 다리 아프고 간이랑 어떻게 좋아질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생각을 이쪽으로 가져가니까 머리가 비어지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또 상체가 아주 부드럽고 편안해지니까 어깨 변비통, 목 디스크 이런 게 없어질 거죠. 또 여기 호흡을 해서 여기에 자꾸 기운을 쌓아주니까 원기 왕성한 상태가 되니까 면역력이 길러져서 질병이 침투가 안 되는 그런 상태. 또 순환이 잘 되니까 피부 같은 게 매끈매끈해지고 혈색이 좋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몸의 중심이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동양학에서는 우리 사람 몸을 이제 소우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원래 우리 인체가 이 배꼽 아래로는 이제 땅을 닮아 있어요. 그리고 배꼽 위로는 이제 하늘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배꼽 아래로는 땅을 닮아가지고 탄탄하게 받쳐주는 힘이 있어요. 배꼽 위로는 하늘을 닮아서 없는 듯한 그런 가벼운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소우주의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몸의 조건.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제 복잡하게 신경을 쓰고 살다 보면 전부 몸이 끄고요. 탄탄하게 받쳐줘야 될 하체는 자꾸 허약해요. 없는 듯이 가벼워야 될 상체는 전부 뻣뻣하게 굽고 굵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련하면서도 하면 우리가 수련 중에서 우리가 업어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거의 도장마다 아는 도장들이 많은데 업어주기를 해보면 이게 명확하게 들어요. 처음 하는 분들은 업으면은 몸이 어디가 무게가 실리는가 하면 전부 상체가 무게예요. 업으면 상체는 되게 무게 느껴지고 하체는 없는 거예요. 업으면. 그런데 오래 하는 분들은 업으면 오히려 하체가 튼튼하게 느껴지고 상체는 아주 없는 것같이 같아요. 그건 어떤 거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정리가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무게 똑같이 70kg 되는 분들도 업어보면 처음 하는 분들은 되게 몸이 무겁거든요. 그 기력이 없으면 몸이 무겁겠네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오래 하는 분들은 업으면 없는 것같이 같아요. 기운이 많이 차면 몸이 가볍게 돼요. 그래서 요즘 현대 의학에서는 키 얼마에 몸무게 얼마 이렇게 그게 표준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건 하여튼 의학적으로는 그것도 이런 수련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수련을 하는 분들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아무리 굵어도 몸이 가볍다 그러면 그건 괜찮다고. 그건 기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르신 분도 몸이 막 천근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좋은 상태야. 그래서 하여튼 요런 상태를 요런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게 이제 몸의 중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사실 이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면서 이 뇌를 자꾸 개발하면서 이제 과학 문명이나 물질 문명 같은 게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에는 상당히 편리를 많이 줬고 생활에. 근데 오히려 우리 생명에는 많은 방해를 받아. 이 자리가 발달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오히려 생활에 많이 방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생명에는 오히려 방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씀이냐고. 오히려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명이 더 길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명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쓰는 차원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힘쓰는 차원으로 생각하는 옛날 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힘을 못 쓰게 돼요. 어쨌든 시골에서 크다 보면 옛날에 조금 하신 분들도 뭐 찌개 그 나무 같은 거나 쌀가마 같은 거 치는 건 엄청나게 돼요. 지금 현대인들 제가 볼 때 그렇게 지나면 못 쳐요. 그리고 또 저희들 때 하고 우리 밑에 세대들 보면은 체격은 크였습니다만 힘은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자꾸 우리가 이 자리를 자꾸 개발하면서 우리 몸의 이 힘자리, 아까 우리 몸의 기운이 모는 자리고 힘자리, 이 자리가 자꾸 태화가 되어요. 이게 자꾸 이건 발달할수록 오히려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좀 반비례 한다고. 이게 잘 발달할수록 이거는 자꾸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슬에서 하는 반전호흡은 어떻게 보면 태화돼 가는 다시 힘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현대인들 앞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정자증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고 여자분들도 임신을 못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자꾸 이게 약하니까 이거는 된다는 건데 반전호흡은 어떻게 보면 여기 그 태아돼 가는 그런 심장을 다시 찾자는 그런 사회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몸 상태를 이런 몸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에 KBS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인가 이제 처음으로 사부작으로 한번 생로병사의 비밀을 했다. 그때 이제 저는 뭐 다른 건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 회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게 저는 뭐 이런 원리를 좀 아는 상태에서 들어보니까 현대의학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사람 몸의 나이를 알아보라. 그래서 몸의 나이를 알아보는 그 기준으로 어떤 걸 제시했는가 하면 아까 제가 실험선수하고 했던 거 눈 감고 한 발 두고 듣는 거 이걸 해보라고. 이걸 해가지고 몇 초를 견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몸의 나이를 알아줘요. 그래서 몸을 마구 쓴 사람은 실제로 나이보다 더 늙은 사람이 있어요. 또 몸을 잘 관리하는 분은 오히려 더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몸의 나이를 알아보는 그 기준으로 한 발 두고 이게 뭐 있어요? 이게 그 사람 몸의 중심 잡힌 거. 그 사람 몸의 중심 잡힌 거를 보고 그 사람 몸의 나이를 알아보라 할 정도로 또 이게 우리 몸의 중심이 잡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전 자리가 그럼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자리가 우리 몸의 기운, 힘이 모이는 자리라는 그거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했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하고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하시다가 좀 바로바로 질문을 하셔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뭐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셔도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요건 서로 막 어떻게 보면 논쟁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이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제가 꼭 하는 게, 저도 뭐 호흡 되게 못하는데, 제가 하도 안 되니까 막 제가 제 나름대로 막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좀 정리된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무슨 먼저 숨을 우리가 코로 쉰다는 게 뭐 다 아시고, 입으로는 절대 숨을 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호흡법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걸 정신, 아까 마음, 의식 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 배꼽이 있고 배꼽 안에 단전 부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저는 서울 본원에서 제가 처음 수련을 했는데, 처음 저한테 호흡을 지도를 제가 받았던 게 어떻게 받았냐 하면, 묵sun도에서는 첫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묵sun도에서는 숨을 코로 쉽니다. 입으로는 절대 숨을 쉬지 마십시오. 단전호흡은 코로 숨을 마시면 아랫배가 나옵니다. 코로 숨을 내쉬면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농에 이렇게 선도주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런 제가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첫날 하루 하고 나니까 저를 가르쳤던 수사분이 자기가 가르치는 분 중에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처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군대 제대하고 바로 고향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수련을 하겠다고 본원에 가서 수련을 하는데 첫날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이렇게 뭐 자기가 지도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많은 막 호흡이 안 돼가지고 고생도 말고 상기가 돼서 애도 모르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막 제가 상기된 걸 막 내려주고 이런 것도 뭐 자신있게 좀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도장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하면, 처음에 오시면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단전의 위치만 우선 말씀을 드려요. 단전 자리가 여기입니다. 배꼽에서부터 뭐 요 정도 위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설명은 자세한 설명은 며칠 후에 호흡을 며칠 하고 난 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해보세요.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마음을 이제 잠깐 눈을 떠서 한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아랫배 단전 부위 여기 좀 집중해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아랫배를 천천히 부풀어 올려보십시오. 천천히 내리십시오.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제 숨은 코로 마시주고 내쉬주고 합니다만, 숨 쉬는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숨이 들어오는 통로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꼽 위로는 아주 다 잊어버립시오. 내 몸이 심지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정신을 여기 쪽에 좀 집중해서, 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도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정신을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아랫배를 천천히 위로 부풀어 올리십시오. 천천히 내리십시오. 제가 요걸 하라고요. 뭐 시간도 정해져 않습니다. 선도적인 전혀 처음에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천천히 아랫배를 부풀어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처음에 몇 번 호흡을 봐주고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본인이 직접 느끼면서 보시라고 해요. 아랫배를 천천히 부풀어 올리고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을 제가 지도시키고 난 뒤에 제가 질문을 해봐요. 선생님 지금 배를 이렇게 올리시는데 배가 올라올 때는 숨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99% 정도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배가 나올 때는 숨이 들어갑니다. 배가 들어갈 때는 숨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1% 정도는 전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이렇게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모른다고 막 나무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제가 지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거의 없는데 전혀 모르고 왜 따라주신 분입니다. 거의 99%는 바로 대답을 하는데 모른다고 그분을 오히려 칭찬해요. 실제로 저는 이걸 의식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코를 의식 못하게 하려고.
요것만 그냥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한테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다시 지금 해보시라고.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물어보면 그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요 배를 이렇게 부풀어 올릴 때는 이제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배가 부풀어 날 때는 숨이 저는 표현하기는 숨이 스며드는 상태입니다. 배가 들어갈 때는 숨은 저절로 나가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단조로움은 이겁니다. 더 이상 막 복잡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익히는 겁니다. 전 이것만 잘 익히면 단조로움은 전 끝났다고. 그래서 오래 하는 분들하고 처음 하는 분들하고 차이는 전 배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고 하는, 나가고 하는 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원리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정신을 여기 모아서 요 배를 부풀어 올릴 때는 숨이 스며들고 배가 들어갈 때는 숨이 나갈 때 요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단조로움이라고 하면 선생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숨 쉬는 거하고 단조로움은 그럼 똑같은 호흡 같습니까?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같은 건데 더 고요하고 깊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건데 더 고요하고 깊이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코를 의식해서 이렇게 마시니까 가슴을 부풀어나면서 배가 들어간다. 숨을 내뱉으니까 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또 그런 호흡도 있습니다. 그걸 역시호흡이라 해서 성악하는 분들, 촬영하는 분들은 또 그런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를 평가할 때 이 도가 옳고 그런 걸 판단할 때 어떤 자연 현상에 비추어보라고. 그래서 자연 현상에 비추어봤을 때 그게 이치가 안 맞으면 도가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야지 부풀어나지 바람 빠졌는데 부풀어나는 거는 이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치가 맞게 돼요. 배가 부풀어날 때는 숨이 들어가고 배가 들어갈 때는 숨이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단조로움을 모르는 분들은 이 아랫배는 안 나오고 가슴이 부풀어날 때 가슴이 좀 부풀어날 때 숨이 들어가고 가슴이 수축될 때 숨이 나고 이런 낮은 숨을 쉬는데 단조로움은 의식을 밑에다 두고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숨이 많이 들어가고 가슴으로 숨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단조로움을 착각하는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단조로움이라 해서 아랫배만 올려야 된다 해서 입배나 가슴 같은 데는 막아놓는 그런 경우예요. 이것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숨은 이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숨은 폐까지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건 이제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단조로움을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의식이 뜨가 있기 때문에 얕은 숨을 쉬는 거예요. 폐활량을 별로 못하는 얕은 숨을 쉬는 건데 호흡은 의식을 밑에다 두고 아랫배 쪽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쪽 가슴으로 폐로 숨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는 고요하고 깊은 숨쉬기입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호흡이 아니고 똑같은 건데 고요하고 깊은 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호흡을 지도하면서 이 숨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고 이 단계는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배를 부풀어 올리십시오 표현할 때 올리고 내리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왜 제가 그렇게 지도를 했는가 하면 이 코를 의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단전호흡을 하면서 코를 의식하면 단전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이걸 표현조차도 마시고 내쉬고 이런 표현을 안 하고 배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도에서는 표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요. 제가 마시고 내쉬고 이런 표현을 쓰면 바로 이 코가 생각이 돼요.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코가 생각이 들다면 이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를 수술을 지도 호흡법을 지도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용어 하나도 잘 선택해줘야지 아니면 조금만 다르게 해도 상당히 다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지도를 했던 건 코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도를 했던 겁니다. 코가 생각이 되면 단조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했는 겁니다. 왜 코가 생각이 되면 단조호흡이 잘 안 되는가는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왜 코가 생각이 안 되는가 하면 첫째는 보세요. 제가 처음 오신 날, 제가 처음 국sun도에 접했을 때 아까 배웠던 방법 우리 국sun도에서는 숨을 코로 쉽니다. 단조호흡은 코로 숨을 마시면 아랫배가 나옵니다.
서로 숨을 내쉬면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누워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십시오 했으면 생각이 여기만 가지 않았어요. 생각을 이것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두 개가 됩니다. 두 개뿐만 아니죠. 다른 잡념도 생각이 여기가 돼요. 그런 잡념이 없다 그래도 벌써 생각이 두 개가 돼요. 생각이 두 개가 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은 숨은 숨대로, 배는 배대로 이렇게 묘하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국sun도는 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뭐 조심 다 설명했지만 조화를 공부합니다. 지금 국sun도의 핵심은 사실 이 조화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화가 하면은 몸하고 마음, 몸하고 호흡, 아까 마음하고 호흡 이 세 가지를 우리 어떻게 보면 조화를 써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맞을 때 심신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세 가지가 따로 놀 때,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호흡은 호흡대로 따로 놀 때 몸이 불편한 상태가 되고 어색한 상태가 되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국sun도는 이 세 가지를 조화를 시키고 크게는 우리 또 사람하고 어떤 자연하고의 조화, 그런 전부 조화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했을 때 뭐가 조화가 많이 되면 뭐가 잘못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화를 시키고 궁극에 가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신을 통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몸하고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몸하고 마음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복잡한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다 보면 자꾸 몸하고 마음이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드신 분들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몸하고 마음이 자꾸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sun도는 어떻게 보면 심신을 통일시켜주는 매개체로 이 호흡법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심신을 통일하는 그런 공부를. 그래서 우선 그 전가적으로 이 세 가지를 조화를 시키는데 우선 보세요. 다른 조화는 이렇게 두더라도 배 나올 때 숨이 들어가고 배가 들어갈 때 숨이 나고 이게 똑같이 맞물려서 돼요. 더불어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숫자로 뭐 나타내기 그랬습니다만 만약에 배가 한 30이 나왔다 그러면 숨도 30이 들어가요. 배가 40 들어갔다 그러면 나왔다 그러면 숨도 40이 들어가요. 이게 똑같이 더불어서 돼요. 근데 생각을 두 개를 하다 보면 숨은 숨대로, 배는 배대로 묘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하는 방식이 오직 생각을 여기 한 군데 둬서 요 배를 천천히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면 여기에 맞물려서 숨이 들어온다 해서 제가 스며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수동적인 배를 올리니까 숨은 제대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들어갈 때는 숨은 제대로 나갈지게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제가 코를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배하고 숨하고 우선 조화가 맞아요. 또 어떤 조화가 하면 보세요. 배가 나오는 세기에 비례해서 정신도 가져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보세요. 호흡을 좀 세게 한다 그러면 정신도 강하게 집중해요. 내가 배는 세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정신을 흐릿하게 집중했다가 머리가 핑핑 어지러워서. 그런데 또 호흡은 배는 약하게 하면서 정신을 너무 고도로 집중하면 오히려 정신을 소모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힘을 쓰면 될 걸 이만큼을 힘을 써서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리는 세기에 비례해서 마음도 가져요. 그리고 또 요 배에 올리는 세기에 비례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요. 만약에 이 자세를 취해서 호흡을 한다 그러면 내가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 여기도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걸 세게 할 때는 여기도 힘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체 힘 빼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들 이제 상체 힘을 다 빼라 하는데 상체 너무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면 빼라 하겠지만 그러니까 또 이건 호흡은 약하게 하면서 여기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제가 상체 힘을 빼야 해요. 그런데 이걸 세게 할 때는 여기에 비례한 힘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원기답 해공도 같은 거 보시라고. 그러면 상체 힘 빼고 되는 게 있습니다. 좀 손 짚고 하고 이러는데 상체 힘 빼지니까 다 힘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더 많이 힘이 들어가니까 이런 자세를 쫙쫙 붙이고 있어도 여기 많이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 힘 들어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세기에 비례해서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세게 할 때는 몸에도 힘이 좀 강하게 들어가고 이걸 약하게 할 때는 몸도 좀 편안한 상태. 그런 것들이 전부 조화가 배 나오는 거에 비례해서
거에 비례해서 정신도 가져가요. 배 나오는 거에 비례해서 몸에 힘도 들어요. 그런 전부 조화가. 그래서 호흡이 아주 오늘 참 잘 된다 하는 날은 그런 조화가 잘 맞은 날. 오늘 참 호흡이 안 되더라 하는 날은 그런 조화가 잘 안 맞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를 생각 못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왜 코를 제가 생각 못하게 했냐면 두 번째는 뭐 제가 몸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고 해온 것 같아요. 실제로 코를 의식해서 한번 숨을 마셔보십시오. 코를 의식해서 이렇게 마셔보세요. 코를 의식해서. 그러면 몸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관찰해요. 코를 의식해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가슴이나 어깨나 목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힘이 들어가고 정작 힘을 내야 될 여기는 별로 힘을 못 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를 생각 못해요. 우리 사람의 이 의식이라는 것들이 다 어떤 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사람의 정신도 보이긴 않지만 분명히 구체적인 물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현대 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일본 사람이 오래됐습니다만 그 책에 내내힘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의 의식도 추상적인 그런 관념 상태에 머물지 않고 분명히 구체적인 물질로 작용한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도 분명히 어떤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막 잘 되라고 기원을 하고 하는 게 실제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의식은 분명히 어떤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도에서는 이제 그래서 옛날부터 정신계나 물질계를 다 한꺼번에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꼽이는 아주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배꼽 위에 의식이 가면 간 만큼 의식의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 배꼽 위에 생각이 있는 만큼 여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뺏긴 만큼 여기는 힘을 못 느끼게 됩니다. 아까 코를 의식해보니까 이런 데가 힘이 들어가듯이 배꼽 위에 생각이 가면 한 만큼 여기에 힘이 들어가서 여기는 제대로 힘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면서 코도 생각을 못하겠고 배꼽 위는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나 배꼽 위로는 다 잊어버리고 아주 없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정신을 여기 모아서 요배를 천천히 부풀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맞물려서 들어가고 여기에 맞물려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치를 원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설명한 거지 내일부터도 마찬가지 이거는 코나 배꼽 위는 다 잊어버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를 생각 못하게 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저는 이제 호흡법을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여기다 이제 조금 지금까지 제가 호흡을 하면서 좀 생각했던 걸 더 붙여서 좀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배를 부풀어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아랫배에 좀 기운을 쌓는다 그럴까 모은다 그럴까 어떤 공을 들인다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람의 의식이 어떤 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런 마음 의식이 단순하게 그냥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한번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아랫배에 기운을 쌓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실제로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구스모 도장에 가면 이제 수도의 주의사항, 책 같은 데를 쓴다면 그 마지막에 보면 수도에 대한 신념과 성의가 있어야지 정이 충만해져서 전신이 튼튼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수련을 하면서 이 수련을 해서 뭐 좋아진다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수련을 해서 효과가 나겠나 이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자세 하는 거고 훨씬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듯이 요걸 올리고 내고 할 때도 그런 내가 기운을 쌓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을 들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실제로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요 말은 제가 하면서도 또 이 마음조차도 이것도 이 생각조차도 사실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계속 내가 한번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여기에 기운을 쌓는다는 그런 생각 그것조차도 잡념이 됩니다.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해주시면 그걸 내가 한번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계속 여기에 기운을 쌓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않는 건 아닙니다. 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쌓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를 부풀어 올리고 내리고 할 때 허리로 밀지 마시라. 단전호흡을 잘 하시면 허리 아픈 것도 나았습니다. 전 허리 아픈 분들도 전 만질 줄도 모르고요. 전 지압이라는 아주 관심도 없습니다. 땜이라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 모든 걸 좀 호흡으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허리 아픈 분도 단전호흡을 잘하면 허리가 낫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전혀 안 아픈 분들이 허리 아파지는 거죠. 그건 거의 대부분이 단전호흡을 할 때 허리로 밀었어요. 뭐 운동 하나 삐끗해서 다치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만 혹 그냥 그런 것이 그냥 무던하게 허리 아프고 하는 분들은 다들 허리로 밀었어요. 허리로는 절대 밀지 마시고 요 배를 부풀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요 힘은 어떤 힘인가 하면 요거는 잘 적어보십시오. 집중된 정신의 힘 플러스 아랫배. 요 힘은 집중된 정신의 힘 플러스 아랫배의 힘입니다. 우리가 단전호흡을 할 때 여기에 정신을 여기 집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의 힘을 모으는, 아까 정신이 어떤 힘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정신의 힘을 여기 모아. 그래서 집중된 정신하고 이 아랫배가 한 덩어리가 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이 배를 좀 아무리 세게 올리고 내리고 해도 숨소리가 전혀 안 나겠죠. 이게 제대로 된 상태입니다. 이게 따로 생각하고 배가 이게 따로 들어올 때 이게 숨이 소리가 나고 하는 거지. 여기 한 덩어리가 되면 절대 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건 말은 쉽습니다만 요 상태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상태.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코로 차려진 일심이 된 상태. 우리가 옛날에 뭐 액자 같은데 일심이라는 말을 쉽게 적어놨습니다만 일심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런 상태에서 이 배가 한 덩어리가 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다시 다르게 해보면 내가 배를 올린다 하는데 실제로 배를 만져보면 별로 안 나왔어요. 생각만큼. 또 내가 배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근데 만져보면 배가 생각만큼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하고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하고 아랫배가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지금 한 적어보시고 요걸 요 상태가 되면 나중에 지난번에 그 사부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수련법은 저는 하면서 제가 오늘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합니다만 지금 다 모르시고 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전혀 생각 안 나가도 수련하면서 이 상태가 되면 옛날에 사부님이 이런 말을 했지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기본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허리로 밀지 마시고 집중된 정신하고 아랫배가 한 덩어리가 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요 상태는 사실 그래서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은 편안한 꾸벅꾸벅 잠이 오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순도 책에 보면 우리 수련한 분들하고 어떤 스님들하고 눈빛의 차이를 해요. 스님들은 눈빛이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그런 눈빛입니다. 구순도한 사람은 무서운 눈빛입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구순도가 지금 오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엄청나게 약하겠다. 옛날 정화사님 내려오셨을 때 호흡, 저는 직접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때 호흡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약하다고 너무 편안하게 된다고. 왜 또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다들 조장에 오시는 분들이 몸이 안 좋은 분들, 아픈 분들이 오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또 조금만 세게 치면 아프다고 그러고 몸살 나다고 그러니까 또 세게 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약하게 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청가사님 보시면 이게 무슨 남자분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약하게.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무서운 눈빛이 되고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안 그렇습니다만 그럼 제대로 되면 그렇게 무서운 상태. 편안하게 꾸벅꾸벅 햇빛에서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 누가 뒤에서 막 수련한테 칼로 내리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요 의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허리로 밀지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사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단전호흡 하면서 참 입배가 나와서 참 단전호흡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단전호흡 하면서 아랫배로 올리면 입배가 자꾸 나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입배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되는데 이걸 입배 나온다고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도에서 이게 참 말이 무섭다고 뭘 하지 마십시오, 뭘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이게 자꾸 생각이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입배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면 이게 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호흡을 지도하면서 입배가 절대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건 복식호흡이다. 아랫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손이 두 개로 가서 만드는 호흡을 하죠. 그래서 저는 입배는 나오거나 말거나 이걸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나옵니다. 저는. 왜 나오는가 하면 다 나오게 되는 원인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머리로 하다가 단조로움을 한다고 생각을 여기로 내렸는데 여기로 완벽하게 다 내려져 있습니까? 안 내려지죠? 잠들도 있거든요. 여기 생각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위에.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나중에 입배에 부담이 없어지고 하는 경기는 그래서 이제 수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면서 자꾸 해나가다 보면 여기 있는 저 위에 남아있는 생각들이 자꾸 이쪽으로 모이면서 이제 입배에 부담이 덜 가는 아랫배가 덜 나가는 저는 단조호흡이 되고 또 하나는 단조호흡 입배가 좀 나오는 호흡이 되더라도 호흡을 하는 가운데 아랫배에 이제 기력이 쌓입니다. 아랫배에 힘이 쌓이면은 여기에 집중하기가 더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랫배가 푸신하면은 아무리 여기 집중하려고 해도 생각이 흩어지거든요. 생각할 장소가 튼튼하면 생각이 그래서 단조호흡을 하면 집중력이 생긴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아랫배에 기력이 생기면 집중할 장소가 튼튼하니까 집중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은 여기가 푸신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생각이 자꾸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꾸 수련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기력이 쌓이고 여기 남아있는 생각이 이쪽으로 모일 때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처음엔 입배하고도 다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여기 남아있는데 여기 전혀 힘이 안 들어가고 이것만 나온다는 거는 오히려 배를 모양을 만들어가고 하죠. 자연스럽게 하면 처음엔 다 힘이 들어가고 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배 이거 나오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번째. 제가 하도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숫자를 세야를 네 번째고 5번째입니다. 제가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을 대충 전 옛날 학교 때 그림 한 장 내라 하면 최고만 어려웠습니다. 그림 한 장은 절대 못 만들거든요. 우리 머리 부분, 가슴 부위라고 배부 부위라고 배꼽이 여기 있고 제가 이제 배를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부풀어 올리고 내고 하는 중심은 이제 여기로 잡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조호흡을 하면서 잘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회원들이 누워서 제가 단조호흡 시킬 때 제일 먼저 부풀어 오거나 제일 먼저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그 사람이 중심이 잡힌다. 중심이 잡힌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 누워있을 때 이제 숨 쉬는 거 보면 이쪽에서 흔들흔들거린다면 그 사람 중심이 이만큼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를 올리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여기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1차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입배가 2차적으로 나오는 건 이건 단조호흡이 좀 잘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1차적으로 나오고 이게 2차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 아무리 여기 아랫배에 기력을 쌓아놔도 중심이 여기 잡혔기 때문에 다 뜨게 되죠. 기울이 뜨게 되죠. 그래서 그 중심을 여기로 잡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을 두 가지를 했는데 제일 먼저 부풀어 나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부풀어 나가는 부분이나 두 번째는 제일 먼저 힘이 들어가는 거죠. 좀 더 여자분들이나 좀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도하면서 잘 호흡을 봐야 되는데 입배는 꼼짝도 안 하고 입배는 가만히 있고 아랫배만 잘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주 마르시고 위장이 약하고 이런 분들은 입배는 꼼짝 따르면 아랫배가 잘 나오니까 아 이분 간주라고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 보시면 그런 분들은 여기에 입배에 딱 힘을 들어야죠. 여기 딱 힘을 먼저 주고 이걸 올려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여기가 힘이 중심이 잡혀요. 그러면 위장이 조금 다 배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잘 봤을 때 입배는 안 올라오지만 여기 먼저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는데 여기 힘이 딱 주고 이걸 올리면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잡혔으니까 다 기운이 오니까 기운이 자꾸 위장을 치니까 이제 속이 안 좋고 위장이 아프고 쓰리고 그래서 입배 이거는 오히려 저는 조금 불편하는 게 오히려 낫다 생각해요. 오히려 전혀 안 나오는 것보다 여기 힘을 줘서 딱 막아오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은 불편하게 낫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요게 나오면서 2차적으로 나오는 게 감이 없고 요게 먼저 나오고 요게 나중에 나오다 보면 중심이 여기기 때문에 다 뜨게 돼요. 그걸 하여튼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호흡을 할 때 이 배를 보세요. 이렇게 부풀어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 배에서 이렇게 쓸어서 아랫배를 올리는 분들입니다. 아랫배가 잘 안 나오니까 이 배에서 짜가지고 아랫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 배에서 짠다 그러면 짜니까 벌써 짜려고 그러면 여기 힘을 줘요. 여기 벌써 중심이 잡힌 거예요. 여기 중심 잡힌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아랫배로 내린다 그래도 배 모양은 내려가도 기분은 다 이쪽으로 오게 되죠. 벌써 중심이 여기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상기가 되고 기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하여튼 여기로 잡아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오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또 위에서 이렇게 짜서 아랫배로 올리지 마시고. 그걸 이야기하고. 또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이제 조화를, 숨하고 이제 배하고 이제 조화를 이야기하면 이제 한 가지 좀 어머니인데, 호흡을 지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배를 서서 할 때는 누워서 할 때는 이제 배 올리면 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잖아요. 누워서 할 때는. 그런데 서서나 앉아서 하면 배 올리나도 잘 안 들어가니까 배를 당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를 좀 당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데서 배가 등까지 빠지고 들어가게 당기라 그러는데 왜 당기면 안 되는가 하면 저는 당기면은 배는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배를 많이 당기면 숨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숨은 전혀 안 나가고 배만 들어있어요. 배만 들어가고 숨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안 나가고 남아있으니까 다시 또 숨을 마시니까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배를 좀 당긴다는 표현 안 하고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조금은 넣는다는 기분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우리가 배가 어떻게 보면 탄력이 있는 거예요. 배가 탄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를 쭉 풀어놓으면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음식 관계나 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배에 다들 탄력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는 올려놓으면 저절로 들어가는 성질이 있는데 스스로 앉아서 할 때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이게 땡기는데 저는 땡기지 마시고 땡기면 배는 들어가는데 숨은 안 나요. 그래서 숨하고 배하고 안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 운동이 됩니다. 단전호흡하고 이제 배 운동은 차이가 배 운동은 숨하고 감기 없이 배가 딱 하면 그건 배 운동입니다. 단전호흡은 배 나올 때 숨이 들어가고 배가 들어갈 때 숨 나오고 이게 똑같이 맞물렸어요. 또 단전호흡하고 배 운동의 차이는 정신이 여기 집중 안 된 상태에서 딱 생각하면서 배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배 운동입니다. 단전호흡은 정신이 여기 집중된 상태에서 배가 나올 때 숨이 들어가고 배가 들어갈 때 숨이 나오고 이게 똑같이 맞물릴 때 단전호흡입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땡긴다는 것은 좀 표현이 안 맞잖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 네 번째나 다섯 번째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중심을 여기로 잡아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지도를 해봅니다. 제가 단전호흡을 지도했던 게 지금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아랫배를 천천히 올리고 내리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는 숨이 들어가고 내려갈 때는 숨이 나갑니다. 요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호흡의 방법을 이루면 단순합니다. 제가 말하게 호흡의 방법은 단순한데 근데 실제로 하니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간단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은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잘 안 됐는가 하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하고 마음이 도움을 안 줘서. 제가 가르쳐드린 이 호흡의 방법은 단순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될 것 같은데 잘 안 됐던 게 내 몸에 기력이 없고 몸이 반듯하게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호흡을 아무리 잘해도 잘하려면 방법만 알아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또 정신적으로는 내가 정신이 딱 집중이 되고 마음이 평온하고 집중이 되고 했으면 될 텐데 하면서 막 온갖 생각이 되고 마음이 막 복잡한 생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내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몸에 기력이 생기면서 반대호흡도 잘 되게 돼요. 처음에 막 잡념이 많고 마음이 들뜨고 안정이 안 되는 게 자꾸 하시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집중이 되면서 호흡이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은 단순했지만 잘 안 됐던 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때 이게 잘 되게 되죠. 또 반대로 이런 걸 무시하고 이걸 잘 옳게 하다 보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에 기력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제대로 안정이 되고 집중이 되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련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되기도 하고 많은 그런 굴곡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큰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인생하고는 사실 똑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전교에서 계속 1등씩 하고 서울대 볼 때 나오고 판검사하고 결혼 잘해가지고 계속 출세가지고 다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운 경우를 한 번도 못 겪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금방 지치고 교만해지게 돼요. 어려운 형편이 어렵고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그런 게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잘 되진 않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잘 됐으면 그 같은 경우도 한 25년이 넘었으니까 벌써 도에 높은 경기로 갔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잘 됐으면 나도 모르게 금방 지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구름 틈에 막 몰아붙여요. 그럴 때 내가 좀 교만하고 금방 지치구나 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해야지 또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잘 될 때는 오히려 몸에는 건강에 도움이 됐겠고요. 안 될 때는 오히려 내 마음 수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 좀 잘 된다고 좀 금방을 떨구나 그동안 교만해졌구나 하고 또 반성하고 내 자신을 좀 수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또 나중에 또잘 되는 그런 경기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자꾸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재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긴 과정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굴곡이 있고요. 또 아주 짧게도 어제는 참 되는데 오늘 참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짧게도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 되고 할 때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 때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을 내가 몰랐을 때는 짜증이 나게 되고 불편불만이 숨을 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 될 때는 그 원인을 찾아보는데 어떤 쪽에서 찾아보는가 하면 육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같이 수련을 몇 년 동안을 합숙을 해서 수련한다 그러면 이분의 막 개인 사정을 낱낱이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분은 오늘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다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생님은 이렇게 수련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딱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회원분들이 밖에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노동을 하고 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정확하게 지도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제일 근본 원인은 호흡의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그냥 열심히 하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이 잘못된 걸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원인이 나옵니다. 육체적으로는
기력을 소모하는 행동, 뭐 술, 담배를 많이 했거나, 뭐 부부관계를 가졌거나, 아주 과로를 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무리를 하고 난뒤에 도장에서 왜 제 수행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밖에서 막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고, 신경 쓰는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참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하는 거 같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죠. 내 상태, 육체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주 가로를 했거나 이런 날은 차라리 도장에 왔으면 한숨 잡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고, 오히려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래도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짝 해서 또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무리했다 해서 편안하게 쉬면서 천천히 회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막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막 강하게 쉬고 정신 못 차리게 더 강하게 쉬어버리면 언제 막 몸이 안 맞는 걸 모르고 하고 나서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날은 오히려 편안하게 머리 좀 식힌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런 사람은 막 우리 하루 종일 막 돌리게 정신없이 막 돌려가지고 다른 생각 안 들게 만들어서 극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분명히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찾아보시면 원인이 나오면 내가 오늘 안 되겠다 이걸 알면 짜증이 늘 나게 됩니다. 내가 모르고 수행이 안 되고 하면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인이 나오고 이런 원인을 알면 내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호흡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 호흡을 막아가지고 이거는 호흡이 못한다 잘한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잘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 상태나 마음 상태에 맞춰서 이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좀 쉰다 하고요.